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조금 전 개장한 뉴욕 증시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오가면서 등락 넘나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시각 밤 9시 30분에 발표된 미국의 5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8% 상승하면서 예측치와 이전치인 10.9% 대비 소폭 하락했고, 전월 대비로는 0.8% 상승하면서 예측치에 부합했지만 4월 대비 2배 높게 나왔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8.3%로 예측치인 8.6%를 하회했고, 전월 대비로는 예측치보다 낮은 0.4%를 기록했지만 전월치인 0.2%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시장이 예상한 수준이지만 이전치보다는 높은 수준을 기록한 미국의 5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사활을 건 연준은 이를 또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 만에 또 뵙습니다. 제가 지난주 6월 미증시 변곡점이 될 것이다. 예상했던 결과대로 안 좋게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요. 주식을 하는 또 시청자분들은 또 우울한 소식이 될 것이고, 또 국내 선물이나 해외 선물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방향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희소식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어찌게 됐든 6월에 문은 열렸습니다. 현명하게 대처하셔서 슬기롭게 투자 전략을 짜 나가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로 6월 달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고 또 간결하게 또 임팩트 있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월의 시장 시나리오를 또 정확하게 예상해 주신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이번 1시간도 시장 투자 전략 알차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과 관련한 질문이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샵 0082번으로 천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빠르게 노란톡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4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미국의 5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 수준으로 나오면서 FOMC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골드는 연준의 75베이시스 포인트 이 금리 인상 전망 속에 미국의 국채금리와 달러화 급등하면서 낙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일은 사우디의 원유 증산 규모 확대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달러 인덱스가 105달러를 터치하면서 2002년 말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 상품별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0.37% 오른 11,366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0.77% 하락한 온스당 1,817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2.07% 뛰어오른 배럴당 123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18% 상승은 1.050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과 시황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오랜만에 나스닥이 상승하는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일 투자 전략은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지 먼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팻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보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 들어주셨는데요. 네네. 차트를 보고 자리값 한번 짚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 지난주를 제가 보고 좀 놀라움을 좀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제 목요일날 이제 방송 출연을 해서 어차피 CPI 금요일 발표가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다. 예측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S&P 500, 나스닥, 저가가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예상치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예상치대로 이제 뭐 나스닥 같은 경우죠, 11,800에서 900선에 형성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S&P 500도 3,800에서 3,900. 그렇게 형성이 될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그 9시 반에 CPI가 발표되자마자 이제 거의 뭐 나스닥은 1,000포인트가 넘는 급락장을 연출을 했어요. 저는 하방을 예상을 했지만, 그래도 10시 30분 미국장이 열릴 때까지 어떤 서서히 횡보를 하면서 하방 압력을 받을 줄 알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까지 이제 상당히 안 좋은 거죠. 뭐 3% 이상, 뭐 4% 가까이 되는 급락장을 연출을 해서 지금까지 뭐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뭐 별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아까 뭐 PPI 발표가 뭐 예상치보다 뭐 조금 내려왔지만 뭐 그 넓은 자체가 저번 달에 비해서 뭐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배 가까이 되는 어떤 그런 안정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제가 급락으로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거를 좀 이제 말씀 또 드려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지난달에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얘가 이제 그 나스닥이 더 밀린다면 어디까지 밀릴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걸 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월모를 보고 좀 이걸 이제 어차피 6월 달에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투자 전략이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보고 어떤 투자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0년 3월이, 이거 위를 봐야 되겠네요. 2020년 9월입니다. 2020년 9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저가가 1,944예요. 그죠? 그리고 고가가 12,200. 고가는 벌써 이제 붕괴를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FOMC 의사록의 결과치가 안 좋게 나온다면 11,000은 뭐 붕괴는 시간 문제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11,000이 붕괴가 되면 여기 밑에 보시는 게 팬데믹 전입니다. 팬데믹이죠. 3월 2일, 2020년 3월 2일이죠. 밑에가 9,000대예요. 근데 9,000대까지는 전 내려안았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게 다시 원래 팬데믹 전으로 돌아간다면 이 가격대도 내려갈 수 있다. 그럼 상당히 이게 좀 뭐 심각한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차후에 말씀을 좀 더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11,000은 100% 붕괴가 될 거다. 그래서 저는 여기 보는 대로 1,650에서 1,600에서 1,500 정도가 이번 주에 최종 하한가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떻게든 제가 매도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또 미국장이 열리자마자 뭐 0.7% 정도 지금 상승장을 연출을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지금 뭐 그 이틀 동안 급락장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오늘 기술적 반등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PPI 발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진입을 하신다면 11,450 정도, 여기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지지대죠. 그래서 11,450에서 지지 붕괴 여기를 확인하시고, 여기서 저항을 강하게 받으면 이쪽에서 어떤 매도 전략을 또 이게 급변동 시장이 되게 장기적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1,450 지지 여부, 저항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매도 전략을 짧게 가져가실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자리값 이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상입니다.
네, 또 오늘 당일 투자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매도에 대한 또 시각을 그대로 유지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현지 시간 14일부터 또 연준의 FOMC 회의가 열립니다. 이를 놓고 자이언트 스텝이 이어질 것이다, 아니다, 설왕설래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또 마스터님의 의견이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상황이 완전히 그 저번 주 금요일 CPI 발표로 인해서 급반전이 돼버렸죠. 180도 지금 상황이 달리는 상황인데, 뭐 5월달 같은 경우에 뭐 이제 파월 의장이 전혀 뭐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는 뭐 언급의 여지가 없다. 언급을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제 단언하게 잘라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뭐 한 달 사이에 이렇게 급변동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자이언트 스텝 이상은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1%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네. 자, 이제 제목은 또 이제 6월 베이지북 발표 후 이제 미숙리 폭락 현실화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첫 번째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제 화요일, 목요일 두 번 나와가지고 네.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상당히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하는 차원에서 이걸 좀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첫 번째로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자, 베이지북은 제가 이제 뭐 저번 주 화요일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FMC 어떤 회의로 금리를 이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백데이터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잘 안 다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다루지 않지? 이게 정말 이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짧게 분석을 그때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서머리 된 것만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자. 그리고 다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전반적으로 경제 활동이 양호하다. 그러나 단 일부 지역에서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거기에다가 뭐 인플레이션이 징조가 나타나는 일부 지역들이 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12개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중에 일부 지역들이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 그 말씀을 처음에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타이트한 노동시장, 그리고 임금 인상, 물가 상승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팬데믹 때 이제 뭐 경제 활동을 전혀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다 보니까 이제 거의 실업급여를 타먹거나 아니면 이제 양적 완화에서 이제 돈이 풀는 거를 이제 뭐 소비자들이 가져가는 뭐 그런 형성이 됐다가 이제 엔데믹이 되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이 소비자의 돈이 아직은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시장으로 나와서 어떤 일을 좀 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노동시장이 상당히 타이트하고 또 구인난화 허덕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을 일단 고용을 하려면 임금을 많이 줘야 되는 그런 또 안 좋은 상황이 또 연출이 됐고요. 그것도 지금 뭐 우리 시청자분 다 아시다시피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원자재 값 그런 것들 그런 것 때문에 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 두 번째로 이제 그렇게 요약을 좀 해드린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4월 달하고 5월 달하고 완전히 다른 내용이 뭐냐? 경기 침체 전망이 우려가 된다. 그죠? 경기 침체 분명 우려된다는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그죠? 벌써 0.75입니다. 그죠? 이제 그 16일 새벽 3시에 발표가 되겠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최소한 뭐 빅스텝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1.255, 자이언트 가면 1.50입니다. 일단은 1%대가 넘어간다는 자체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벌써 0.75인데도 지금 부동산에 대한 상당한 수요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거기다 소매 활동 당연히 감소가 되는 상태.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서민들이 다이소 같은 데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구입하는 그런 안 좋은 그런 징조들이 나타났다. 그렇게 베이직을 제가 요약을 해드리고요. 자, 이제 오른쪽 보시면 이제 CPI입니다. CPI. 자, 베이직은 어떤 센텐스 문장으로 돼서 어떤 12개 지역에 대한 거시적인 환경들을 어떤 분석을 한 거고요. 자, CPI는 숫자로 보여주는 간단하게. 자, 이렇게 베이직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자, CPI 결과치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간단히 보여줬죠. 그리고 목요일 날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CPI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YOY, 그다음에 MOM 있다. Y의 전년도는 의미가 없다. 물론 이제 41년 만에 또 최고치를 또 찍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MOM이다. 그래서 MOM 지금 보시면은 자, 예상치가 이제 0.7이었어요. 그죠? 0.7이었는데 1%가 나왔어요. 1%. 상당히 높은 숫자가 나왔죠. 저도 한 0.7%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 저번보다 0.3%보다 거의 3배가 넘는, 3배 가까이 되는 어떤 상당히 높은 지수 숫자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폭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아까 YOI보다 이게 임팩트가 어떤 되게 상당히 세게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나스닥이 뭐 갑자기 1분 만에 1000포인트가 넘는 급락장을 연출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베이직빅 CPI, 뭐 오늘 또 PPI도 있는데 일단 저번 주만 놓고 이제 바라봤을 때 자, 이번 주 금리 방향 어떻게 갈 것이냐. 빅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또 1% 얘기도 나와요, 지금. 1%까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는데 오늘 갑자기 어제부터 1%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저번 달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석유 파동 시대 때 1970년대부터 80년까지 거의 10년 동안 장기 침체가 있었죠. 75년도에 요 정도의 이제 금리를 이제 올렸다가 다시 또 이제 80년대 19%라는 또 금리 인상이 재현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은 1975년대하고 좀 유사한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 상황 금리 6월달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6월달 어떤 금리 방향을 정확히 제시를 못한다면 더 장기화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석유 파동 시대와 동일한 어떤 그대로 시대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고비에 놓여 있다. 그렇게 제가 이걸 보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러면 자, 금리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측치들이 있는데 처음으로 연준 목표 금리가 재설정이 됐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 보시면은 자, 지금 상당히 심각한데 네. 자, 전주만 해도 있잖아요. 지금 이제 1.25에서 1.50%, 현재 0.75잖아요. 그죠? 빅스텝을 밟게 된다면 0.5%가 가산이 돼서 1.25%가 딱 맞는 거예요. 빅스텝. 네, 이게 맞는데 전날 어제 같은 경우에 완전 상황이 이제 손바뀜이 이루어져 버려서 손바뀜이. 보시면 밑에가 이제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는 겁니다. 1.5는. 그러면 이제 95.7%. 그죠? 그러니까 1.25보다 지금 그 거의 0. 어떻습니까? 0.9% 정도가. 그죠? 이게 올라와 있는 상태,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또 중요한 게 오늘이 더 중요해요, 오늘이. 오늘은 또 어제보다 더 프레티지가 올라갔어요. 거의 네. 뭐 1% 정도. 그죠? 거기다가 또 빅스텝은 내려갔고. 당연하죠. 올라가니까 내려간 상태죠. 그래서 지금 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5월 달에 그 페드가 파월이 뭐 자이언트 스텝에서 언급을 뭐 할 여지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완전히 상황이 급반전이 됐어요. 뭐 CPI가 이제 불씨를 땡긴 거죠. 어떻게 보면 더 땡긴 거는 아까 말씀드린 베이직이 이제 그거를 이제 암시를 줬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은 이 자이언트 스텝은 무조건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골든 타임 자꾸 놓치고 있잖아요. 그 페드 자체에서 FMC에서 놓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이 최소한 빅스텝이 아닌 자이언트 스텝은 일단 빨리 가고 나서 결과치를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의 가이던스 이제 미국 이제 기술주들도 일부 뭐 가이던스를 내놓기도 했죠. 네, 이 애플 같은 경우 2분기도 안 좋게 지금 내다보고 있고요. 뭐 그다음 애플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테슬라 뭐 10% 인원 감축까지 하겠다.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이번 달 말고 다음 달도 뭐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안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 골든 타임을 다시 한번 말씀 놓치지 않으면은 또 다시
이 7월 장이 상당히 어려운 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모포 금리가 최소한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분명히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회의록이잖아요. 결정 의사를 공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에서 갑자기 급선회 할 거다. 그래서 긴급 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미국 금리가 지금 국채 금리가 재역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제가 이제 서울경제TV 방송 출연을 처음 한 게 4월 5일입니다. 4월 5일 날 그때 이제 이 현상이 발생을 일시적으로 이제 발생을 했었어요. 그죠? 발생을 했는데 이제 그 미 연준이 3월 달에 무슨 얘기를 했냐. 자, 2월물하고 10년물 뭐 수익률 역전 두려워하지 마라.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완전히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전혀 뭐 두려워하지 말고 경제 흔들림 없이 잘 갈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저도 이제 그렇게 믿고 싶었죠. 시장이 뭐 이렇게까지 안 좋게 가리라 생각을 했는데 결국 어떻습니까 지금? 4월 2일 그러니까 거의 지금 한 달 보름이 됐죠. 이 현상이 지금 다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자,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2년물은 단기잖아요. 10년은 장기고. 기본적으로 국채금리가 장기금리가 이제 이 장기간 돈을 회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금리가 높게 형성이 돼요. 근데 단기금리가 지금 역전이 됐다는 건 뭐냐면요. 지금 우리 바로 받아야 될 1, 2개월 안에, 3, 4개월 안에 그 시장들이 미국 경제가 침체기에 와 있는 그런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국채금리 역전 현상을 보면서 미국 경기가 급작스럽게 침체기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이걸 이제 그 국채금리 역전을 보면서 나름대로 또 분석해 봤습니다. 또 여기 3개월 물을 제가 포함을 안 시켰어요. 다음에 제가 또 그걸 포함시켜서 말씀을 드릴 건데 3개월도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3개월도 중간에 껴 있어요. 지금 2년하고 10년 사이에 껴 있으면서 얘도 계속 우상향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미국 국채금리 재역전 현상을 보면서 6월에 FOMC 의사록 금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이언트 스텝 이상은 무조건 갈 것이다. 그렇게 또 근거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세 번째 달러 가치입니다. 달러 가치. 아까도 뭐 처음에 헤드라인 뉴스에서 이제 구절이 나왔었는데요. 자, 이 달러 인덱스가 지금 보시면은 지금 5월 중순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거의 102 정도에서 이제 계속 보합권을 유지하면서 행보를 했어요. 그죠? 인덱스가. 근데 급작스럽게 이제 CPI가 발표가 되면서 안 좋게 그죠? 발표가 되면서 105를 찍다가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오늘 오후 2시 버전입니다. 이게 지금 좀 변했을 텐데 좀 이따 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면 볼게요. 지금 이제 2시 버전 봤을 때 거의 105에 근접하는 숫자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헤드라인 뉴스에 나왔듯이 인덱스가 2002년 20년 만에 지금 최고 수준에 지금 놓여 있는 상태다. 그렇죠? 그래서 뭐 1, 2년 사이에 뭐 어떤 최고 수준이 아니라 이게 갑작스럽게 지금 뭐 20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갔다는 거는 이게 상황이 너무 급변하게 안 좋게 변하고 있는 어떤 시그널이 아니냐.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보면서 좀 판단을 좀 해보고 싶고요. 자, 옆에 보시면 이제 달러입니다. 달러. 우리 원화 환율이죠. 똑같이 움직여요. 5월 중순까지 이제 행보를 유지하다가 1250, 40,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다 또 어제 어제 1293원까지 제가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그 정도 생각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도 지금 만약에 오늘 아까 이제 PPI가 발표가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솔직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FOMC가 이제 그 자이언트 스텝을 밟겠다는 어떤 의사 표현을 하게 된다면 이번 주에 1,300원 돌파 분명히 될 거라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상당히 안 좋지만 어떻게 뭐 이 숫자 어떤 지표들이 말해주는 건 속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저는 이 달러 가치 재상승을 보면서 팩트를 말씀을 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달러적인 이런 문제가 또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음 시카고 공포지수입니다. 우리 이제 흔히 얘기하는 빅스라고 그러죠. 빅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파생 상품을 우리가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지수라든지 뭐 오일, 뭐 곡물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는 CME 시카고 거래소에서 하는데 CBOE라는 건 이제 옵션 거래소예요. 옵션 거래소. 그래서 옵션 거래소에서 이제 빅스를 매일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 빅스도 되게 지금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불과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5월 19일 날보다 지금 근접해 있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루 사이에 14.23%가 지금 상승을 해서 34.28이라는 기록을 현재 스코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게 빅스가요. 그래서 18회 지금 30 이상 재급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뭐 얘기하려면 복잡하니까. 일단 수치가 25가 넘어가잖아요. 25가 넘어가면 일단은 미국 경기는 침체기의 전조다. 변동성, 증시 변동의 확대의 전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가 일단 훨씬 넘어갔죠. 뭐 10이 더 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FOMC 회의력이 또 안 좋게 나오게 되면 뭐 40도 훌쩍 넘어갈 수 있는 상당히 안 좋은 그 공포 지수다. 그래서 이것도 좀 심각하게 봐야 될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발빠르게 좀 그 파월, 그러니까 그러니까 FOMC나 페드 그쪽에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 공포 지수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정말 볼 수 없는 또 몇십 년 만에 어떤 그런 숫자를 또 보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움이 또 내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빅스도 우리 시청자 한번 봐야 될 금리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참 공교롭게요. 이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CPI 발표될 때 같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시장의 이제 포커싱이 이제 CPI에 대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묻혀버렸어요. 근데 말 그대로 소비자 심리 지수세요. 뭐 CPI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이 미국을 바라보는 경제를 바라보는 중요한 지수다. 그래서 이걸 잠깐 살펴보면요. 자, 1956년도에 처음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집계를 했는데 가장 낮은 수치예요. 그럼 7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는 얘기예요. 70년. 그죠? 자, CPI는 41년이잖아요. 얘는 벌써 30년이 더 갭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그만큼 엄청난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이전에는 58.4였습니다. 58.4. 근데 지금 50.2예요. 50.2. 거의 0.8% 정도. 그죠? 이 정도면요. 엄청나게 지금 숫자가 내려간 거예요. 거기다 6월 한 24일인가 또 6월 말 정도에 또 한번 발표가 또 있습니다. 그때 이걸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상기를 하셨다가 6월 한 말 정도에 이거 소비자 심리지수를 다시 한번 또 보셔야 돼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다가 보시고요. 이렇게 CPI도 이제 못지않게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도 상당히 안 좋게 나왔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제가 이제 그 FOMC 금리 방향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결과들은 상당히 뭐 안 좋게 나와 있습니다. 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명하게 투자 전략을 잘 세우신다면 슬기롭게 또 넘어갈 수 있으니까 너무 낙담만 하지 마시고요. 뭐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또 뭐 나쁜 일만 있겠습니까? 분명히 좋은 일 있을 거니까 희망차게 한번 더 전략을 또 짜보시죠. 이것으로 오늘 첫 말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마스터님께서 시장의 전반적인 이슈와 흐름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시장은 미국의 5월 CPI 지수가 발표가 된 이후 이번 주 6월 FOMC 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93%로 굉장히 좀 상당히 높게 점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일 연방금리 선물은 0.75%포인트 금리 인상 확률을 25%로 봤었고 또 이틀 전에는 불과 10%에 불과
했었습니다. 연준이 금융시장의 전망대로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된다면 앨런 그린스펀이 연준 의장을 맡았었던 1994년 이후 최초가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한국은행이 오늘 긴급 회의를 열었는데요. 한국은행은 FOMC 정례회의 이후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또 마스터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마스터님께서 또 FOMC 회의 이후에는 우리 국내 시장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제가 이제 방송에 나서 짧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또 사안이 많고 네. 또 앵커님이 또 질문을 해주신 많고 예. 오늘은 좀 짧게 핵심만 해가지고 말씀을 좀 그렇죠.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6월 시나리오 네, 굉장히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렇죠, 보셨기 그렇죠. 때문에 네. 또 국내 시장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귀종적으로 그렇죠. 듣고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궁금해하시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이제 요거 말씀해 줘. 오늘 뭐 저 반대 매매가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뭐 오늘 나왔답니다. 네. 거기다가 뭐 지금 뭐 오로 다 빨간불이에요. 다 파란불이에요. 지금 상당히 안 좋은데 어쨌든 또 이것도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되고 원인을 알아야 또 대처를 또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렇죠. 원인이 뭔지, 자 그럼 대처 방안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제목 이제 뭐 맨날 우리가 이제 가끔 듣는 얘기잖아요. 퍼펙트 스톰에 지금 우리가 초기 단계에 놓여 있다. 보면 이제 퍼펙트 스톰이 뭡니까? 이제 뭐 아시는 모르는 시청 계실 텐데 간단히 네. 정리를 드릴게요. 예, 3고죠, 3고 말 그대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총체적 위기에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초기 단계다. 네, 웃으면서 말씀하시지만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렇죠. 말씀을 지금 해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또 제가 또 얼굴을 또 이렇게 우울하게 하면 또 안 좋으니까 네, 끝은 스마일로 또 마무리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슴이 아프지만 네. 짚고는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로 이제 그 부채요, 가계부채. 이 가계부채가 이게 참 이게 심각해 지금. 지금 이제 거의 36개국, 거의 뭐 선진국들이 보면 보통 이제 가장 앞선 국가가 36개국 정도가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GDP보다 너무나도 부채가 높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네, 한국이 유일한가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가 제일 유리해요, 지금.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가계부채가 GDP보다 높은 나라입니다, 지금. 저번 주에 제가 미국부터 부채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GDP보다 높진 않아요. 이렇게 이게 지금 이게 내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나라마다 어떤 처해진 환경이 다르겠죠. 뭐 우리나라 이제 뭐 아무래도 소상공 자영업자가 많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우리가 이 부동산의 열기가 좀 다른 나라 좀 과다할 정도로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에 흘렸던 돈들 또 이제 뭐 그 팬데믹 때 양적 완화로 해서 풀렸던 돈들 그런 여러 가지들 복합적인 것들 때문에 지금 가계부채가 GDP보다 높은 지금 상황에 놓인 한국. 이게 이 한국의 저 어떤 경제, 뭐 중시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경제가 GDP보다 높은 가계부채로 인해서 상당히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 첫 번째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뭐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자이언트 스텝이에요. 이게 뭐냐? 자, 저는 일단 자이언트 스텝은 분명히 얘기가 나올 거로 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의사록의 초안을 한 줄 한 줄 채워 나가겠죠. 상당히 고민할 겁니다. 0.75를 쓸 것이냐? 아니죠. 거기서는 이제 뭐 75를 쓸 것이냐? BP를 쓸 것이냐? 50 BP를 쓸 것이냐? 지웠다 썼다를 무지하게 반복을 할 겁니다. 그죠?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을 쓴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자, 그럼 현재 0.75입니다. 자, 그럼 0.75에다가 0.75를 더하면 1.5예요. 자, 그리고 또 7월에 자이언트 스텝 또 한 번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한국 기준금리가 없는니까 1.75잖아요. 근접하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월달 금통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려야죠, 금리. 안 올릴 수 없죠. 금리 역전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우리 시청자들 매번 뭐 이게 여기저기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금리 역전
막기 위해서 무조건 방어를 할 겁니다. 결국엔 금리 인상 카드를 다시 한번 꺼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시기를 맞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또 보는 두 번째 안 좋은 시각입니다. 자, 그럼 원달러 환율 아까 말씀드린 1,300원대 이번 주 정말 중요한 한 주예요. 매주가 중요하지만 그죠? 매주가 중요하지만 저번 주에도 중요했고 이번 주는 더 중요하죠. 이제는 확정을 짓는 그런 주잖아요. 저번 주에는 예상을 했던 거고 CPI가 어떤 이제 확실한 어떤 확고함을 이제 FMC에 던져준 거고, 근데 FMC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초안을 만들어 되겠죠. 그러면서 안 좋은 결과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합니다. 왜? 기초 데이터들이 다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또 오늘 PPI까지도 안 좋았고, 그죠? 그래서 어떤 빅스텝 이상을 밟아야 된 근거들이 너무나도 많아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은 당연히 1,300원대를 돌파를 할 것이다. 이게 또 안 좋은 거죠. 자,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20조가 넘는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이 지금 빠져나갔습니다. 그죠? 셀코리아. 제가 5월 달에 한번 말씀드렸죠. 셀코리아. 그죠? 거기다가 저번 주에 이틀 동안 거의 2조 가까이 되는 돈이 또 순식간에 빠져나간 상황이에요. 그만큼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셀코리아라는 게 달러가 원달러의 격차가 벌어진다는 거는 상당히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안 좋은 어떤 전조현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1,300원대 이번 주에 충분히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게 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언제까지 하락장이 이루어질 것이냐.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요. 우리 이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9월, 10월까지 간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 차후에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이 푸틴이 그걸 만들어줬어요. 푸틴은 가을 남자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가을이 9월이 될지 10월이 끝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푸틴은 선언을 했어요. 가을까지 전쟁 가겠다. 최소. 결국은 뭡니까? 달라지는 건 없겠죠. 그리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그걸 보면서 이래서 이게 코스피 200 국내 선물이에요. 그죠? 코스피 그 국내 선물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200의 아버지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200은 아들이고 아버지가 상당히 안 좋은데 아들도 안 좋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9월, 최소한입니다. 이거 9월 이상도 갈 수 있는데 코스피 200이 9월까지는 하락장이 연속이 될 것이다. 정말 마음 아픈 얘기지만, 그래서 현재 상태에 제가 보는 거는, 자,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어땠습니까? 엄청나게 하락장이 연출되면서 월요일 날 거의 지금 2,600 확 무너지고 2,500까지 무너져서 2,400 오늘 바라봤잖아요. 지금 하루 사이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루 이틀 사이에.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옛날에 말씀드린 4월에 2,300까지도 갈 수 있다. 2,300 더 봅니다, 저는. 왜? FMC 의사록이 또 발표가 남았어요. 그럼 아직도 우리가 수목금 3일이 또 남았잖아요. 그 2,400 바로 깨집니다. 제가 보는 거는. 그 2,300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가겠죠. 그죠? 자, 7월 달에 한번 또 자이언트스트 밟아요.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일단은 제가 보는 거는 6월 달에 2,300 분명히 갑니다. 더 깨질 수도 있습니다. 미니멈 2,300입니다. 제가 기술적으로 분명히 분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대비를 하셔라. 어차피 제가 그랬잖아요. 언제든지 상황은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시장이 안 좋다고 투자 안 하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관망하는 것도 투자가 되는 거고, 그죠? 여러 가지 전략도 있으니까 꼭 투자만 해서 한다는 거는 뭐 계속 매매를 하신다 해서 투자만 해서 그게 성공적인 투자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돌아보면서 한국 증시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가셔라. 그렇게 최종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의 시장 흐름에 대해서 또 투자 팁을 챙겨주셨습니다. 잘 유념해서 소중한 자산 지켜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일에 대한
네, 5일 보기에 앞서서 유로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CB에서 계속해서 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로에 대해서는 또 당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는 게 좋을지 또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팻말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관망 들어주셨네요. 네, 관망 들어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뭐 차트를 뭐 일단 잠깐 보고요. 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유로보다는 네네. 달러가 계속해서 좀 강세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예. 일단은 이제 저번 주에 22에서 일단은 0.25%를 올리겠다가 발표를 했잖아요. 그죠? 네.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이 지금 없이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FMC 결과가 발표가 되고 나면 네, 확실하게 또 유로는 하방 압력을 더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관망을 하시면서 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관망이기 때문에 지니까는 제가 조심스럽게 좀 관망을 하시고 네, 좀 참았다가 16일 새벽 3시에 발표가 되니까 네. 금요일 날 다시 한번 유로에 대한 어떤 투자자를 가져가시는 게 올바른 선택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관망도 어떻게 그렇죠, 보면 뭐 또 그렇죠. 다른 투자 그렇죠, 전략이니까요. 그렇죠. 네, 유로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향성이 아직까지는 그렇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망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관련한 뭐 시황이 있다면 그렇죠. 또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아까 이제 국내 이제 선물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는데 예, 오늘의 포커스는 푸틴입니다. 보통. 푸틴 가을 대통령. 남자 푸틴. 그래서 가을 남자 푸틴에 대해서 어떠한 오늘 이유로 가을 그렇죠. 남자라는 또 표현을 우리 해주셨을까요? 닉네임 좀 제 나름대로 붙여봤는데 예. 이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네, 그 근거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풀어주시죠. 자,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세계일보에서 오늘 발표가 엊그저께 나온 얘기인데 예, 저도 이거 보면서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구나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자, 가을까지 기다리겠다. 가을이 되면 네, 서방국이 백기를 들 것이다.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유럽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 남방을 다시 떼하는 그런 또 계절을 맞이합니다. 매절하면 자, 과연 미국 그 짧은 시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7, 8, 9 이제 3개월 남았는데 자, 그 짧은 시간에 미국이 유럽에 대한 어떤 이 천연가스, 뭐 석유 지원해주기 쉽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 시설이 일단 기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설 구축하는 데면 2, 3년이 걸려요. 그래서 과연 그게 의미 있는 거냐? 저는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가을까지는 무조건 기다리겠다는 얘기가 이제 푸틴 입에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천연가스 루블로화로 결제를 안 한다고 그래서 일부 국가들을 지금 어떻습니까? 공급 차단을 지금 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좀 벌어지고 있죠. 아직은 뭐 여름이니까 그래도 견딜만 한데 자, 가을이 다가오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또 일부 국가는 또 이런 상태까지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천연가스 러시아 거 안 쓰면 상당히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타격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일부 국가들이 루블라를 결제를 하면서 우회적으로 지금 천연가스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태. 그러면서 이후 분열이 지금 야기가 지금 많이 여기저기서 안 좋은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저번 달에 또 말씀드렸잖아요. 유조선을 통해서 우회해서 각국의 유럽 국가들이 지금 원유를 지금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어떻게든 유가 금수 조치를 한 거는 유럽이 좀 생각을 좀 더 깊이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 덕에 뭐 어떻습니까? 인도가 싸게 지금 러시아 원유를 그죠? 수입을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죠. 거기서 중국도 마찬가지고. 결국에 이제 유럽이 가져가야 될 거를 인도가 엄청난 많은 양을 비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입장에서는 참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좀 안 좋아질 거다. 일단 그러면서 또 뭡니까
이제 푸틴이 지금 노리는 게 또 그거예요. 뭐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 우크라이나 곡물이 지금 거의 반이 지금 뭐 거의 썩어가고 있다는 상황이고 6월 말까지 수출하지 않으면 상당히 전 세계 5억 인구가 못 먹는 그런 양의 수출이 안 된다. 그 이상도 지금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미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또 이제 러시아가 땅이 넓잖아요. 그죠? 넓고, 그리고 또 이제 중국, 인도 다음으로 또 밀 생산국 3위입니다. 그러면서 수출량 또 전 세계 1위예요. 근데 우크라이나 못지않게 상당히 많은 어떤 밀을 수출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푸틴이 어떻습니까? 밀에 대한 어떤 무역에 대한 어떤 조치, 현재는 뭐 원활하게 수출을 하고 있는데, 자 러시아가 바라보는 시각, 자기네들이 이제 마쳐야 될 어떤 전쟁의 종료 시간이 있겠죠. 자 시계는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 시계는 언젠가 멈춰야 될 거예요. 자 그 멈추는 시간이 데드라인이 있는데, 자 그 데드라인을 넘으면 어떻습니까? 푸틴은 분명히 밀을 또 한번 만질 수도 있어요. 이게 유럽한테 상당히 안 좋다는 얘기예요. 자, 아시다시피 유럽은 밀이 주식 아닙니까? 그죠? 그 하루아침에 어떤 주식을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러시아가 유럽을 어떤 이제 괴롭힐 수 있는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카드가 너무 많다. 그 시기가 가을이다. 그래서 제가 가을 남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안 좋은데, 어떻게든 그 2차 대전 때 어떻습니까? 폴란드, 그죠? 폴란드인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그 러시아가 침공을 해가지고 어땠습니까? 일부 영토 반납을 해가지고 어땠습니까? 일단 평화가 유지가 됐잖아요. 지금 뭐 젤렌스키가 끝까지 뭐 크림반도 뭐 돈바스 지역을 지키겠다고 오늘도 결사항전을 지금 뭐 의지를 불태우시는데, 자,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러시아한테 전쟁은 안 되잖아요. 너무나도 출혈이 크고, 좀 양보를 할 것 하고, 그리고 뭐 EU라든지 뭐 유엔에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 어차피 관여를 하게 되면 엄청난 큰 안 좋은 결과들을 뭐 야기가 되잖아요. 뭐 3차 대전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확전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만하게 좀 푸틴하고 합의를 하고, 또 EU도 좀 같이 좀 가세를 해서, 미국도 좀 가세를 해서 좀 원만하게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도 보세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얼마나 예? 빈살만 안 좋게 생각했습니까? 기자 뭐 죽인 것도 인권 침해라고, 그죠? 근데 어차피 또 가잖아요. 원유 낮춰야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좀 양보를 해서 푸틴하고 젤렌스키하고 등등 여러 수장들이 모여가지고 전 세계 지금 아브란 거를 좀 종료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유럽발 위기가 가을을 통해서 종료가 되기를 간절히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유로에 대한 또 유럽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투자 팁을 챙겨주셨습니다. 어느덧 또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방송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 저 내일 무료 강연도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네. 내일 강연에서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또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네, 그 뭐 제가 저번 주와 이번 주에 나와서 똑같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미국 이제 6월 달에 미국 증시 폭락이 결국엔 현실화가 됐구나. 거기에 대해서 좀 무료 강연회를 또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주제로 한번 내일 강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 강연회가 제가 6월 18일 날 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있는데, 제가 26년 살아온 길, 그다음에 어떻게 투자를 해서 망하는 사람의 유형, 그다음에 이제 성공하는 투자의 비결,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무료 기법들, 그런 거를 좀 소개시켜주는 그런 시간을 알차게 2시간 동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말 무료 강연회 그리고 또 내일 특강도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 이후에도 또 마스터님과 소통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샵 0082번으로 1000명이라고 마스터님의 성함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추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